중국과 이제 미국의 패권 전쟁은 이 트럼프 시대에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미국이 현재 놓인 상황하고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이제 딱 맞물려서 어떤 영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심적인 산업 세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네. 트럼프의 어떤 전통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방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 미중 패권 전쟁이 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상품이에요. 네. 똑똑한 투자처를 찾는 시간 머니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영이고요. 오늘 이 시각 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건네주실 분 모셨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마지혜 책임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고 지금 하반기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매크로부터 산업, 종목들까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저희가 미리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보죠.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투자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 좀 잡아주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표방한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서 이제 그게 저희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의 방향은 크게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국내 정책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감세입니다. 세금 깎아주겠다라는 건데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 모두를 인하해서 이제 주식시장 상승의 동력,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다고만 보기는 또 어려운 것이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는 적어지면은 결국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를 관세를 통해서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관세를 통해서 이 세수 부족분을 전부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거든요. 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국내 정책은 이민 통제 강화입니다.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 이민에 대한 그 엄격성을 높이겠다라는 방향성인데요. 이제 이것도 그 미국 국내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좀 가치가 있지만 주로 이민자들이 종사하고 있던 저임금 서비스직 같은 것들 이런 쪽에 대한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직관적인 건데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 폐기 또는 축소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화석 연료들 이런 거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또 되게 그 주요 관심사가요.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또 미국 기업들이 기존의 비용 효율성 때문에 이제 외국에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데로 많이 아웃소싱을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시 미국 내로 들여오겠다, 리쇼어링을 하겠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내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제 이 계획도 매우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과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 내에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 기계, 산업재, 인프라 이런 쪽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필요한 어떤 자원을 조달하는 산업 쪽에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외 정책으로 넘어가 보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하죠. 그래서 모든 수입국에 대해서 다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그리고 중국에 한해서는 60%의 고율 관세, 이제 이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어떤 목표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이제 미국의 패권 전쟁은 이 트럼프 시대에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을 다 주요한 수출 국가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쪽은 좀 이제 기회와 위험 요인에 동시에 노출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나 이제 채권이나 달러 가치 이쪽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에서는 정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결국 물가 상승 우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감세하겠다, 그리고 높은 관세 매기겠다, 이민자 추방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미국 내의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동력이 약해지고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국면에서 지금 금리랑 달러는 조금 변동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이미 받아들이는 것은 삼고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그 매크로 변동이 있는 가운데 과연 투자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소위 요즘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산업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름하에 정말 많은 산업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렸는데요. 그 중에서 딱 세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네. 저는 전력 인프라랑 반도체 그리고 석유가스 산업 이거를 꼽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현재 놓인 상황하고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이제 딱 맞물려서 어떤 영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심적인 산업 세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 산업인데요. 전력 인프라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잘 나갈 산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큰 스토리를 형성을 했고요.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흥하려고 하고 공장들을 다 미국 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을 추진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리쇼어링과 미국 내 공장 건설은 필연적으로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수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기가 있어야지 공장도 짓고 돌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하에서는 이쪽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어떤 내재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미국이 되게 첨단 선진국이지만 사실 선진국 중에서 정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망이 노후화돼 있고 지역 간의 분절이 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 역시 미국 차기 지도자 트럼프의 큰 과업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산업은 2025년에도 주목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거 듣고 반도체 요즘 좀 걱정스럽지 않나 생각하시는 칩스법 분들 있죠. 예, 네. 많으실 거예요. 사실 반도체는 지금 불확실성이 큰 산업은 맞는데요. 칩스법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AI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AI가 가는 이상 반도체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미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판을 다시 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키울 생각이고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것을 더해서 이런 기업들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전통 화석연료에 친화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가스, 전통에너지 기업들도 트럼프하에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뒤에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과 반도체 그리고 전통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주목받는 여러 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고자 자세하게 주변 환경과 상황을 살펴주셨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에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그 고민을 좀 줄여주고자 관련해서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ETF를 또 골라주셨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트럼프 시대 추천할 만한 ETF 3가지 다뤄주실 텐데 하나씩 볼까요? 미국이요.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이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트럼프의 공약집이었던 그 아젠다 47을 보면은 네 번째인가에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에너지 생산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결국은 이런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이 이제 에너지 산업, 전통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 딱 맞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바로 저희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원유 에너지 기업에 이제 모아서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대표적인 투자 종목은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빅 오일 회사들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잘 담아가는 ETF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막 트럼프 차기 행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도 이 전통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인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정말 유망하긴 할 건가 봐요. 네, 트럼프가 이 친환경 에너지에는 정말 비우호적이고 이 전통 에너지에는 정말 친화적인데요. 결국은 비용 효율 논리 때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좋긴 한데 좀 비싸잖아요. 네. 트럼프는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미국의 물가 상승을 높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값싼 전통 에너지를 살려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에 새 정부의 에너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라는 곳의 CEO였습니다. 네. 이분은 기후 위기를 부정하시고 화석연료를 전파하시는 인물이에요. 또 2017년, 18년 제1기 정권 때도 트럼프는 국무장관으로 엑손모빌 CEO였던 사람을 앉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전통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방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는 이런 석유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생산에 관한 환경 규제들을 이제 완화를 해주고 새로운 사업에 착공할 때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줘가지고 사업들이 더 힘을 받게 해주고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세 등등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인데 사실 전력은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게 이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플러스에 갑자기 AI가 붙었다가 이번에 또 트럼프 당선으로도 또 모멘텀을 함께 받고 있어서 정말 쉼없이 국내 전력주들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키움에서는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글로벌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이제 전력 인프라는 2024년에도 너무 뜨거웠던 화두였고 내년에도 다양한 호재를 기반으로 잘 갈 화두인데요. 네.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전력 인프라에 어떻게 투자하셨는지를 보면 사실 국내 K 변압기주 세 개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산업이 이제 잘 나갈 것이라는 게 되게 글로벌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커다란 이제 대빅 사이클인데, 네. 근데 너무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포커스가 국내 기업에 맞춰져 있다. 글로벌 시장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측면입니다. 네.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는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 그래서 전력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뭐 전력망, 전력 측정, 전력 기기, 뭐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등을 다 골고루 편입하는 되게 종합적인 ETF여서 이런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의 모멘텀을 가장 종합적으로 누리기에 적합한 ETF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력 산업의 메인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많아요. 이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 슈나이더 일렉트릭, ABB, 내셔널 그리드 같은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꼽히는데 이 ETF로 다 한 번에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로 사실 전력망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국내 투자자 말고 저희 해외에서도 이제 전력망 투자 관심이 높고 순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좀 포착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이 주제가 정말 글로벌한 주제인 것이요. 미국 시장에도 글로벌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티커명 GRID, 그리드라는 ETF입니다. 저희가 보통 ETF의 인기 또는 어떤 산업의 인기를 가늠할 때 그쪽으로 흘러가는 자금 순유입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좀 가늠을 해보는데요. 이 그리드의 최근에 3개월 동안 순유입된 자금 규모가 3억 1,380만 달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형 ETF가 총 2,6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상위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력 산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전력 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이 그리드라는 ETF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는 이 미국 상장된 그리드라는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전력했고요. 반도체도 봐야겠죠. 앞서 이제 북미 공급망으로 쫙 압축된 ETF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리스크를 좀 덜고 괜찮은 지역으로 몰아서 가겠다라는 느낌인데요. 네,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기회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기업별로 공급망의 구조를 봐서 접근하자라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도체는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공격이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는 융단 폭격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관세는 물론이고 뭐 장비나 기술 이런 거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뭐 중국에다가 신규 투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방침들을 잇따라 쏟아낼 것 같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품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서 중국발 수요가 둔화가 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는데요. 이 미중의 싸움이 결국 누가 이길까? 이제 저희 뭐 꼬마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저희도 결국은 그런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선택은 쉽게 단정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쪽인 것 같아요. 결국 글로벌 자금 플로우를 보면 중국에서는 계속 돈이 빠지고 미국 시장으로 돈이 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리고 어떤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의 맥락 속에서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이 좀 떠올랐던 것만 봐도 시장은 미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이제 전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유의미한 핵심적인 파트너 자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예시가 사실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와 AI 혈맹 관계를 이제 맺음으로써 올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를 리쇼어링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수사랑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정말 잘하지만 그동안 하도 생산에 아웃소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국에서 직접 그 생산하는 생산 제조 역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다 직접 하기 어려운 생산을 대신 해준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시설이 들어설 때 뭐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것을 잘 납품한다든지 하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반도체 밸류체인, 북미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K반도체의 투자 해법을 찾자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코세프 K반도체 북미 공급망은 미중 패권 전쟁이 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밀접하게 편입이 돼 있고 중국 공급망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잡아내고자 했고요. 이 기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만 뽑아서 포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북미 매출이라는 거는 북미 내에서의 생산과 북미로의 수출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면요. SK하이닉스, HPSP, ISC, TCK 등의 비중이 높고요. 요즘 좀 우려가 큰 삼성전자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됐는데 사실 미국도 성장하려면 필수 불가결 한국 반도체랑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라는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상품입니다.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추려진 한국의 반도체 ETF 살펴봤네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 글로벌 전력망 그리고 북미 원유 에너지 쪽 한국의 북미향 이제 공급하는 반도체 업체들 각각의 분야로 짚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아닌 트럼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